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내란성 불면증을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살아나가야죠.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게 상식의 힘이나 아니면 집단 지성의 힘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울퉁불퉁은 있었지만 전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분노는 의지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힌 일을 피해야 돼요. 럭키비키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장원영 씨 노래는 잘 모르는데 네. 럭키비키야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역사 속에서 정의가 그냥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야,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네. 정의가 지는 경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계속 럭키비키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겨오고 있는 와중이라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네. 어제가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짜증내니까 되는 거야. 계속 짜증내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더 열받고 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박근혜 때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나쁜 놈인데 훨씬 어떻게 나쁘지. 이게 시간도 더 오래 가고 훨씬 사람들을 나빠. 이렇게 열받게 하고 피를 말리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우리도 혹시 나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지. 경험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네. 그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에서도 자기들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나서 깨졌다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난번 박근혜 때는 분당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때 쪼개져 보니까 나간 사람들만 손해보고 춥고 배고프고 결국 다시 합쳐지게 되고 쪼개지니까 대선은 그야말로 작살 나더라. 네. 그러니까 어디 극우의 산에 몰려있을 망정 그래도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저기 정광훈이가 피워놓은 모닥불이라도 쬐는 게 낫다.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야 우리가 극우에 기대니까 야 우리 박살 나더라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라는 교훈이 좀 그렇죠. 그게 이제 됐으면 이거 좋겠어. 유권자들이 몽둥이 들어야 돼요. 해주셨는데 이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6일부터 18일 동안 18일까지 진행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55%, 잘못하고 있다가 36%인데 이 긍정평가 이후로 소통, 국무회의, 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중계 업무보고를 국민들은 좋아하신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국민들은 왜 좋아한다고 보세요? 아유, 그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맨날 화만 내고 술 먹었다 뭐 이 소리만 하고 이랬는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와, 국정 운영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다 날 것으로 보여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중도층의 반응이에요. 중도층은 그 전체층보다 잘했다가 더 많아요. 잘했다가 60이에요. 잘못했다가 31이에요. 중도층이 이렇게 2배 이상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기본적으로 참 여권의 유리한 구도를 이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그래서 뭐 명플릭스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화제성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타격감 같아요. 타격감.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그 높은 사람들을 데려다 가잖아요. 장과 뭐 공항공사 사장, 뭐 장들을 대통령이 막 지적해요. 이 국민은 감정을 대통령이 이입하면 뭔가 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할 때도요. 그 사무관도 만나기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은 사람을 막 지적하면서 일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좀 그런 좀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대신 묻는다. 그렇죠. 이거 자체를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거예요. 국민 아바타를 이제 자처하고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리만 재미를 있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비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네. 근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모습 보이고 계세요. 환율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아. 서울 집값 문제 답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요. 남북 문제 바늘 틈 하나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다.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본인이 깨고 싶은 것만 깬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부분을 약간 다르게 보는데 예.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답이 없고 현실적으로 뭔가 빵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거는 예. 대통령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더 파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밑자락도 되는 거고 또는 더 신중하게 시간이 걸려서 더 좋은 대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밑자락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되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되게 아주 파격적인 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그냥 가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에서 그냥 계속 뭔가 해법을 내놨다고 내놔요. 그러면 사실은 해법이 쉽지 않은데 내놓으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만금청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장밋빛 전망을 냈는데 거기 김의겸 청장이 있잖아요. 전직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따져서 하자. 장밋빛 희망 고문 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표현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건 대통령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런 식의 답이 없다, 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되면은 각부의 장관들은 대통령이 어렵다고 대통령도 답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자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는 모른다, 안 된다. 해답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학재 사장은 거치로까지 뭐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끝날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하면 이 대통령한테 좋을 게 정말 없는 거고 말씀은 제가 다 들었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 그걸 10분 활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저희 당 출신의 뭐 이재호 위원장이라든지 정병국 위원장 이런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틈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정병국 의원이시죠. 이재호 의원이시죠. 이러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한 10분 정도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 국민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대통령답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정치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 선거 지고 선거가 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거로 보면은 뭐 선거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학재 사장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이분은 공항공사 사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이학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이학재잖아요. 네. 행정부 수반하고 업무보고 와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좀 불쾌감 때문에 뒤에 SNS를 남기고 지금도 남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이분이 그래서 출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출마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네. 저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장직을 내려놓고 SNS를 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죽 창피하면 그 이학재 사장을 직격합니다. 책갈피에 $100씩 위화 반출하는 거 그게 무슨 업무인데 그거를 업무를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해서 이 지경까지 해서 공항공사를 먹칠을 했냐. 자격 없다. 직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직 내려놔야 되고요. 사실상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학재 사장이 아주 똑부러지게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뒤끝있게 계속 지금 SNS로 대통령이랑 싸우는 거 그거는 뭐 인천시장 출마를 하든 어쩌든 간에 네. 빨리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하셔라.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거취를 결정해라 네, 이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인천시장 출마한대요? 그거 들은 바 없으시고? 아마 본인은 그걸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뭐 거죠. 이제 정확한 지금 정보가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유정복 시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아주 많은 주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이름 김종혁 전 최고 이야기를 해보죠. 당원권 정지 2년 당무감사위가 권고를 했는데 이게요.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줄 수 있더라고요. 네, 3년까지. 그리고 최장이 3년. 예. 그런데 왜 2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개월이었죠. 6개월이었고 양도구역으로 1년 해서 1년 6개월이었고 당시에 제 기억에 김철근 당시 보좌역은 2년 나왔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2년 일단 뭐 2년이든 1년이든 그 기간도 기간인데 이제 한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넘어간 거를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는 걸 네.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의도를 갖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2년도 이제 무거운 거지만 그 파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그러면 이제 그 파장은 잠시 뒤에 얘기를 네. 하고
그러면 이 2년을 권고했다는 거는 중앙 정치에서 그냥 아예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된다면 아마 2028년도 총선도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 심사할 때 당원권 정지 2년 막은 사람을 어떻게 공천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 왜?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들었으니까. 이 괘씸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타겟이다. 그 장 대표가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1명이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든 축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껴안고 제가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 변화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개혁보수나 또는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 다 껴안는 게 기본 상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맹이는 쏙 빼고 하겠다. 좀 허황되죠. 예. 근데 이제 장동혁 그 국민의힘을 보면 정당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본인의 어떤 정당 특히 지도부량의 쓴소리라는 사람을 당무심사위에서 자격 정지 2년을 했다. 이거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게 상식적이다 아니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타켓이 한동훈이잖아요. 윤석열과 같은 타켓을 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장동혁이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 당장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사악한 빨갱이 한동훈. 근데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동훈을 제거하겠다. 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윤석열이다 외치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공당이 아니에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윤석열을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차라리 나를 찍어내라 이런 식으로 우습게 당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던데 대놓고 수면 위에서 두 인물이 맞붙는 모양새거든요. 대놓고는 아니죠. 장동혁 대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은 독립적인 거고 뭐 이런 얘기로 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볼 때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앞에 놓고 네. 2년을 때리고 여론을 본다든지 당내 반응을 본다든지 한 다음에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로 넘어가겠죠. 그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당에서 지금 예.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징계를 할 때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뭐 직접적인 행동을 했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이거보다 훨씬 높은 징계를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장 대표의 선택이에요. 그 장동혁 대표가 전선을 확대할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종혁, 한동훈 이 두 분 타겟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각 당협별 감사가 끝났거든요. 판정까지 다 해놨어요. A, B, C, D 이렇게 한동훈계 당협위원장들 D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약 D는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내년 지방선거로 해서 조직 재정비해야 되겠는데 당협위원장 해촉 뭐 나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싸움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확대할지 네. 아니면 그냥 한동훈 대표만 탈당 공고시킬지 그 점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징계 종류를 보면 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잖아요. 탈당 권유가 사실상 제명이잖아요. 탈당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확정이에요, 자동적으로 열흘. 권유를 하고 열흘 있다가 그냥 제명이 예. 되더라고요. 열흘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출당이 되는 거죠. 출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당원권 정지보다는 더 강한 징계가 나오지 않겠냐 이 단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탈당 탈당 권유가 권유를 되겠죠. 해서 예. 한번 정말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하는지 보겠다. 아니요 탈당 권유는 그냥 탈당해야 돼요. 아 그렇죠. 열흘이 지나면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이 당적을 박탈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제명 이거보다는 탈당 권유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징계 내리는 사람을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라서 실질적으로 3단계 징계가 있는 거예요. 경고, 다운권 정지, 출당. 예. 어떻게 비슷하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탈당 권유로 나올 걸로 보고 예. 일단 제명을 하게 될 경우는 너무 악의적으로 볼 수 있으니 권유했다. 일단 말이 부드럽잖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고 빠르면 연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과 탈당 권유는 피를 묻히느냐 안 묻히냐죠. 제명은 이제 피를 묻히는 거고 탈당 권유는 피를 안 묻히고 알아서 그만둬라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추출하고 그냥 윤어게인의 세력으로만 해서 간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 광고 들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한번 다 하자.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과하게 하긴 할 텐데 시점이 바로 할 것이다,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이어가시면요. 저는 상당히 좀 일단은 관망할 것 같아요. 이 김종혁 전 최고를 2년 중징계를 때렸잖아요. 다운권 정지. 저는 이거는 사실상 당내 분위기를 좀 간을 보는 그런 좀 인지리극 같은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당의 분위기를 좀 보는데 저는 왜 이거를 직시 못할 거냐고 보냐면 의외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장한 게 저는 바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지만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직전 대선 후보였어요. 그런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 보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동혁 지도부가 김문수의 등장으로 살짝 그 전선에 이상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그 연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래서 강한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근거들 중에 그 당직자들의 인선도 영향이 있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의 지금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장이 아직까지 공석인데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 네. 그분이 윤리위원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예. 일축은 했는데 박정호 의원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분은 아닌 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명할 사람이 굉장히 없다. 구인난이죠. 예, 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계 부분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당무감사회가 열려요. 2번 연속 열렸기 때문에 이번 화요일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의 신상을 거의 99% 공개를 했어요. 네. 실명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2년 당원권 정지가 나왔잖아요. 이 순서대로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올린 글들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분은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가족 문제 실명을 거론했다. 아예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더 이상 징계 과정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화요일에는 뭘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꽤 센 청구가 징계 청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건 근데 윤리위원장이 없으면 이거를 실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윤리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징계가 실현화되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신임 부원장은 당내의 오래된 고름은 연내에 짜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윤리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임명을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 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글쎄요. 징계 내용을 모르지만 뭐 맞아야죠. 떨어지는 낙천을 맞고 버티는 거죠. 예. 당을 나갈 이유는 전혀 없고 대다수 사람들이 당을 나가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도부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보다는 당을 그래도 진심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저는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에 찬 징계에 대해선 결단코 맞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탈당 권유가 나오고 뭐 10일 이후에 이제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탈당 출당이 권유면 되는 탈당이 거죠. 되게 되는 건데 그럼 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실 쫓겨나는 모양새로 있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가처분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법원에 의해서 그 가처분이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지도부에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로 징계 청구를 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곧 타방송에 MC로 가시는데 벌써 진행을 시동을 걸고 있고. 아닙니다. 패널끼리 궁금한 거 물어봐주셔서 좀 감사해요. 텐션 놀라가고 반성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소송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보고 하자고요. 너무 급하게 말씀하셔서 예. 그걸 바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의외의 장면이 눈길을 끌게 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 전 대표 엄호에 나섰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은 대선 경선에서 아주 세게 대립을 했고 색깔이 꽤 다른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예상 밖의 조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장면인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모임은 2호회라는 모임인데 저도 거기 회원이거든요. 당협위원장을 지냈거나 현재 당협위원장인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뭐 국회의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런 아주 가벼운 성격의 모임인데 우연히 가서 두 분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다른 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오신 거고 예. 한 전 대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아마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 모임 참석자에게 지금 사람 많이 있으니까 오시라. 그래서 갔더니 김문수 장관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땠어요 반응이?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좋았죠. 예, 사실 이제 그 끝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신 걸 저는 좀 일찍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러한 어떤 뭐 대화도 좋았고 김문수 장관이 뭐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이제 들었는데 그럼 반장동혁 연대의 신호탄이다 이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긴 좀 그래요. 그 사실은 그 김문수 전 장관 쪽에서 또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시각에 대해서는 꽤 많이 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은 했지만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뭐 서로 만나지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신뢰관계가 그 이전에 대선 경선하기 전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어떤 뭐 정치적 고려까지 그것까지 넣어서 생각하면 해석이 좀 커질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정치적 고려 안 넣어도 돼요? 넣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 자체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작용이 김문수, 한동훈. 결국에는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고름이 된 겁니다. 고름 장동혁 입장에서는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내세운 지금 빅스피커가 정기은퇴라 그랬어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그럼 결국에는 정기현들 뭐예요? 짜내야 될 고름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짜낼 고름, 김문수 전 후보도 짜낼 고름이면 결국에는 장동혁과 장동혁이 이제 딱 이 구도가 생긴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둘이 친한 거는 이제 다 뭐 우연히 만나면 다 차지하고 결국에는 그런 구도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지도부는 그냥 쉽사리 그냥 당신들 고름이니까 나가 이걸로는 그냥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뭔가 시간이 곧바로 징계를 해서 전면전으로 간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손잡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그 장동혁 대표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럼요.